다음은 정치권 소식. 그중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입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 간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요. 발언들이 소개돼 있어요. 윤석열, 정신머리 안 바뀌면 당 없애요. 이제 머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정신머리가 나왔어요. 그러자 홍준표 오만 방자. 그러면서 버르장머리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승민, 아니 문재인 정권의 충견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험악합니다. 좀 더 보죠. 그냥 뭐 당 뭐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당 해체론 주장한 거다. 그러면서 반발을 샀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반박들을 해요. 못된 버르장머리로는 정치가 어렵다. 벼락 출세하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와, 엄청납니다 지금요. 어떤 감정의 선을 넘어가고 있는 듯해요 지금요. 자,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최근에 좀 가깝다. 뭐 한편 아니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도 지적을 해요. 이거 당원을 모욕하는 실언이다. 이거 사과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입장을 나왔습니다. 그럼요. 이게 시작이 된 발언이 있고요. 그 위에 다른 후보들이 이제 반응을 보인 발언들이 있거든요. 먼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손잡고 거기에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나.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2년을 털려도 이렇게 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는 겁이 안 나니까 안 털었는데 이제 우리 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등 뒤에서 공격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렇게 우리 당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애정도 없는 사람이 왜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뭐 위장당원이 많다. 온갖 소리 다 할 때도 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어제 발언, 어제 내니까 오늘이죠.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토론이 잡혔어요. 오늘은요 1대1 토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순서가 이 홍준표, 윤석열 후보 토론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보고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거예요.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화면에서는요 좀 더 이제 반응들을 좀 더 소개해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정신머리 뭐 당 없어 이게 이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자 홍준표 뻔뻔 뭐 건방지기 짝이 없다.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없다. 반응도 셉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유승민 후보의 반응이에요. 문정권 충견 노릇 한 덕에 벼락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것이 없어. 엄청납니다. 반응도요. 무서우면 천공스승 정법 영상 보고 오라. 이거 비꼰 거죠. 이거는요. 다음도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입니다. 당원 모욕한 것이다. 당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 교체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약간 지적을 합니다. 험악합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모든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예. 치열하게 다툽니다. 예. 말다툼도 있고요. 뭐 그래 왔는데 다만 지금의 상황을 제가 바라봤을 때 첫 번째는 배가 부르다. 왜 배가 부르냐? 배가 부르다. 지금 상대 당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자신들 이쪽 당 지지율보다 뭐 훨씬 더 높거나 예. 이 대세가 확정이 되거나 또 컨벤션 효과가 크거나 한다면 아마도 이 세 후보가 이런 식의 어떤 경쟁을 벌이지 않을 거예요. 왜? 공동의 적이 너무나 거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보인다면 이렇게 네네. 하진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대당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휩싸이면서 근 한 몇 주간의 추세선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위기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가상 대결에서도 특정 후보가 아니라 예. 지금 4인 남아있지만 고르게 지금 가상 대결에서 상대당 후보와 맞붙을 만하다. 정치는 말이죠. 이제는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몇 %냐에 따라서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이 세 후보 중에서도 사실 한 후보가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앞서간다. 이러면 나머지 세 후보가 똘똘 뭉쳐서 한 후보로 공격을 하고 이런 양상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지율 양상이 고르게 지금 좀 퍼져 있으면서 상대당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 이것이 지금 절박감이 없어지면서 예.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3개월 만에 들어와서 자질이 없다.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너의 불가론이 너무 지금 두드러지고 있어요. 너의 불가론이 나의 적격론보다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상대를 낮춰주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상대를 낮춤으로써 같이 낮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이걸 빨리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극복을 해야 돼요. 예. 나의 적격론을 자꾸 좀 이야기하면서 예. 이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상대의 불가론을 자격시비 이런 것들로 자신들이 지금 재미를 보고 있다 또는 예. 유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도 토론이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오늘 토론이 잡혀 있어요. 홍준표, 윤석열 그리고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각각 1대1 토론으로 잡혀 있거든요. 오늘 어떤 얘기가 또 험악한 얘기가 토론 과정에 나올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좀 분석이 좀 곁들여진 기사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막말 쏟아지는 야당 경선, 대장동 반사이익에 집안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기 또 소개했어요. 뭐 탈탈 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뭐 보수 괴멸 이런 얘기까지 꺼냈죠. 자,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설명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약간 진화하는 듯한 얘기를 좀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당의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우리의 그 투쟁성을 더 강화해서 당과 함께 늘 갈 것이고 그 뭐 옛날에도 어느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될 당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제대로 하자 이거죠. 정치적인 견해죠 이거는.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뭐 당이 있어가지고 당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당을 개혁하겠다. 이런 것도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뭐 당 그런 뭐 해체, 당 뭐 없어져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해명을 했죠. 근데 들어보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과거에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김과락 교수님. 네. 사실 이 논쟁의 시작인 윤석열 후보가 제주에 가서 어떤 행사 자리에서 한 얘기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의 얘기랑은 조금 달라요. 결이 좀 다르십니까? 상대 당의 후보의 어떤 곤란성, 어려움, 뭐 이것에 비롯해서 했다기보다는 예. 그냥 당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시작은 예. 사실은 고발 사주 문제에 있어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관계를 부각시키니까 이게 일종의 민주당이 나한테 쓰는 프레임인데 왜 이 프레임을 갖다 쓰느냐. 그 불만인 거군요. 그렇죠. 그 불만이 이 얘기를 이제 갖게 하는 그런 단초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시피 이런 경선 과정이라는 거는 경쟁이고 검증이고 당연히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며칠 전에 또 무슨 얘기 했냐면 깐부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느냐. 이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좀
쌓여 그렇죠. 있었던 쌓여 있는 상태군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정신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게 당 해체해도 된다. 뭐 이런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이 흥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흥분한 모습이 곧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의무의 일패가 아니라 스스로 일패를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어려우니까 노출한 저런 것이고. 반응이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아주 과격한 발언들이죠. 이것도 굉장히 다. 과격합니다. 그렇죠. 서로 과격한 발언을 이제 불러오게 한 부분의 시작을 윤석열 전 총장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닌 것이고 지금부터 전개되는 TV 토론에서 상당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제 뭐 예상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필 오늘 TV 토론이 딱 잡혔어요. 그것도 1대1 토론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하겠죠. 다음은 이 상황을 좀 그리고 있는 만평이 있어요. 오늘 좀 만평들이 좀 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쪽 컷에는 국민의힘 뭐가 시끌시끌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머리 싸움이 치열해. 오 이렇게 반응이 있죠. 아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 싸움이니까 정신머리와 버르장머리의 싸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뭐 정신머리, 버르장머리니까 상대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실제 국민의힘 지금 물밑에서 각 후보들 물밑에서는요. 정말 머리 싸움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 지금 4명의 후보가 경쟁 중인데 최종 후보를 뽑을 때 당원 투표가 절반이 반영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론조사가 반영이 돼요. 근데 이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뭔가 물밑에서 신경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가 있으면. 근데 최종 후보 선출 여론조사에 본선 경쟁력을 묻는 질문을 넣기로 했거든요. 근데 방식을 놓고 두 가지 중에 뭐냐는 거예요, 일단. 보면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놓고 4명 후보를 쭉 한 문장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당선 결을 뭐 국민의힘의 누구 후보 중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냐. 이렇게 물을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 가상 대결로 1대1로 따로따로 물을 것인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림에.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 여기는 두고요. 위에 4명을 같이 놓고 물어볼 것이냐 아니면 한 명씩 따로따로 물어볼 것이냐. 이 질문 방식을 놓고도 묘하게 지금 얘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물밑에서 신경전은 문구예요. 물어보는 문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놓고 4명을 동시에 물어본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누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을 수가 있는가 하면 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약간 뭐가 미묘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아요. 누가 더 뭐 앞설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구를 정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신경전이 머리 싸움이죠. 이게 물밑에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홍국 교수님. 네. 여론조사로 뭔가 경선 결과를 결정할 때마다 항상 나오잖아요. 이 문구 그리고 방식에 놓고. 이번에 역시 벌써 지금 이 서로 말을 지금 앞에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험하거든요. 이거 여론조사 방식 놓고 굉장히 거칠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락을 결정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요소는 토론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토론은 이제 대선 후보들끼리 입싸움으로 지금 이미 불이 붙었고 근데 캠프 측에서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당락에 대한 아주 결정성을 갖는데요. 사실 조금 흐름은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들 지금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대1 대결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이제 후보하고 여러 후보들을 같이 놓는 것이냐. 거론하고. 이럴 경우에 여러 후보들을 같이 놓았을 경우에는 현재 지지율이 높은 야당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중평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쪽이 다자 경쟁으로 났을 때는 조금 유리한 고지다. 그리고 1대1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각각 문항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원희룡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주장으로 흐름이 가고 있고요.
또 세부 문구에서도 예.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습니까라는 문구와 누가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본선 경쟁력이 있겠느냐. 여기에도 흐름이 좀 갈리는 게 포괄적인 경쟁력은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유승민 후보 쪽으로 몰리고요. 그리고 1대의 경쟁력,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자신 있는 거는 뭐냐. 요즘 뭐 대장동 일타 강사를 표방하고 계시는 원희룡 후보나 아니면은 이제 저격수를 자임하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상대 후보의 이름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물어볼 때야 그냥 네, 단순히 이렇게, 대선에서 네. 뭐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이건 또 다르다는 거죠. 예, 이렇게 흐름이 조금씩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는 아마 이 문구를 가지고 되게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이준석 당대표가 너무 버스를 이렇게 보내는 데만 이게 급급하셨던 것 같아요. 노선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흐름이 보이면은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구에 따라서 지금 어떤 후보가 유리할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기 이전에 뭐 또 일각에서는 당에서 또 어느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니까 이게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떤 스피커도 좀 달라요. 김지원 최고위원 얘기하신 부분과 이준석 당대표 얘기하신 부분에 엇박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처음에 12명으로 컷오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문구를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미리 해놓으면 좀 정해놓을 걸. 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경쟁이 붙어도 어느 정도 내용이 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당에서도 지금 무효표 때문에 불복 논쟁까지 있었는데 야당에서도 이게 내용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됩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최인호 변호사, 네. 이거 잘 매끄럽게 좀 넘어가겠습니까? 야, 정말 이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의 룰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0%를 한 후보가 결선 투표 결선 투표를 말씀하신 가도록 예.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앞서면 그렇죠. 끝나는 거죠. 조금이라도 해서 앞서면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TV 토론도 하고 합니다만 막전에서는 TV 토론에서 앞에서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싸우지만 막 후에 캠프 간의 치열한 이 그 룰에 대한 어떤 막전 막후 이 전략이 치열할 것 같은데 예.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났을 때에 이 나머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승복을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 의문입니다만 큰 틀에서 원팀으로 어떤 결론을 내건 거기에 승복하는 자세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입장은 뭐 당에서 결정하는 거 존중하겠다, 따르겠다 뭐 이런 입장들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디테일한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그런데요. 원칙은 원칙인데 이건 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또 다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요.